대한항공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예측을 위해서 재고 회전율 개념을 제공 및 연료 사용 회전율이라는 복합적인 개념을 만들어서 산출해 봤습니다. 2.6회전으로 나타나고 PBR은 0.82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비성분 항공 우주 데이터 공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항공하고 관련된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중점일 것 같습니다. 2020년 불거진 한진칼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도 사모펀드 KCGI를 필두로 한 3자연합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반도건설이 공세를 펼쳤으나 산업은행이 백기사로 등장하면서 사태가 수습된 적이 있다. 관련 뉴스 공시였는데 이런 상황은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현재 경영권 분쟁 관계로 나온 뉴스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 분쟁 사례를 좀 소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조 8천억 원대인데 16.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공품만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8.7%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가 19.1% 조금 더 높게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액이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가 24.5%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8,495억 원대로서 3.8%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3% 하락했고요. 원가 생산성도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원가 손익회전서를 보면서 이런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야만 쉽게 좀 인식이 나오는데 그냥 보고서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금액상으로는 뭐 7.3%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지만은 총이익률로는 1.7% 하락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매출 원가가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판매 관리비의 대폭 상승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매출 증가율보다 판매 관리비가 24.5%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거를 좀 그 주석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지. 그 전에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우선은 쉽게 우리가 핵심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이게 19.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3% 더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연료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일단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료분율이 0.8% 하락했고요. 운영경비가 19.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1.19로 0.04포인트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3.2%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5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공품이 253억이 증가를 했어요. 이 재고자산은 이 제공품만 항공우주산업 부분과 원가에 해당하는데 여객 및 화물 매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원재료도 그 우주항공사업 부문 쪽에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B를 항공우주원가라고 해서 46.5%가 증가했고, 연료 유류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그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18.6% 증가했어요. ABC를 더한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20%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9.4%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가공비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운영경비라고 봐야 되겠죠. 운영경비, 현장 운영경비. 요게 이제 그 0.1% 감소했고, 여기 생산재료비라고 그랬지만 이제 투입재료비로 보면 되겠죠. 0.1%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작은 차이지만 원재료 및 연료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항공우주원가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자면 상품 매출원가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항공우주원가만 표기하는 것은 이게 제조 성격이니까요. 비표진 공시입니다. 여기에 뭔가 재고자산 변동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량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우주원가라고 한 것은 데이터를 비공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항공우주 사업 부문의 그 매출 비중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은 전체를 봐야 되니까 좀 표준적인 모델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재고자산 명세를 그 공시를 하면서도 비성분에 와서는 그 재고자산 명세하고 전혀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공시를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런 견해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대한항공은 이번에 그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없는 것으로 보면은 갭이 2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가공 비율을 곱한 게 그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가 되겠습니다. 특히 총 그 제조 비용도 그 동일한 금액의 차이가 나고요. 현금 흐름 표기준이 맞으면 좀 좋겠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을 가감해주면은 그 갭이 더 늘어나 버리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 이게 좀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510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12%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59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1,550만 원 선이 될 것 같고 9.8%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이 그럼에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공항 관련비가 25%가 증가했고 객화 서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 뜻인 개념은 잘 오진 않지만은 이게 46%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비들이 매출 증가율보다 꽤 그 비용 증가가 크게 늘어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병행평가 지표로서 이게 좀 복합적인 개념인데요. 제공품은 재고를 넣고 그 분모로 그 다음에 그 연료는 이 재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용량을 넣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냥 연료 사용량에 대한 회전율로 인식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2.64 회전을 했어요. 1.1% 상승했습니다. 수르픈율은 0.8%. 그래서 사용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뭐 이런 거 가정 이론을 뭐 적용해도 될려는지 안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하고요.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40.7%로 이게 40%가 넘으면은 이제 레드존 상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많이 빌렸겠느냐? 지금 재무상태표 기억상으로는 캐펙스 이 자본적 투자가 금액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적용을 해보면은 회전율은 상승했고 경영 스루프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항공유 가격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객이나 화물 운임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다른 증거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일반 제조업이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의 의견을 내는데 여긴 또 그런 것도 좀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매출의 구성을 보면은 이 국내 여객 노선에 대한 매출은 3%뿐이 되질 않습니다. 국제 노선이 58%, 화물이 26.7%, 기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부분이 항공비 제조 판매 및 정비 요게 3.7% 이런 비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항공의 이익의 발생의 주된 부분 쪽은 국제 노선과 화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것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위에 AC 엔진 외 다수 이렇게 한 것은 구획이 13.5% 금액이 좀 크네요. 그리고 항공유 구매하는 것이 86.5%. 요거는 이제 US 달러로 그렇습니다. 20억 달러 정도를 구매를 했네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내렸냐? 항공유 가격이 가중 평균을 해봤습니다. 아까 매입 비중이 있기 때문에 86.5%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3.8% 하락했고요. 국내선 여객운임과 그 다음에 국제선 화물운임 이런 걸 적용을 해보면은 7.3%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유가 떨어졌지만은 항공유가 떨어졌다고 여객운임도 국제 노선의 여객운임이 7.5%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반증은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조견표로 만들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연말 매출은 오늘 판매된 만큼 내일도 판매될 것이라는 단순 예측 그런 수준이죠. 53.8% 작년 대비 53.8%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연말까지 15조 한 7천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 뽑아낼 수 있고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 100%라는 뜻은 1 더하기 100%니까 더블을 하게 되는 산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 조정을 받는데 계획할 때 매출 재료비율을 32%로 봤어요. 그러면 스루픈율이 68%니까 약 0.2% 여객 운임이나 기타 화물 운임이 약간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특정적으로 목표가 15조 8천억 정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이게 실현되면은 1조 7,761억 원의 이익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복합적인 회전율이지만은 뭐 어떤 의미 개념을 만들어내서 변수화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5.3회전할 것 같은데 더도 말고 0.1회전만 더 해보자. 그러면은 2.2% 그게 회전율을 상승시키면서 매출액은 16조 1,400억이 됐을 때 영업이익은 1조 거의 9천억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22,400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1,950원이 내려갔고요. PBR은 0.82 상태가 되겠습니다. 좀 내려갔습니다. 한진칼이 26.13%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6.92%, 외국인이 16.5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대한항공 상반기 실적을 분석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